IT 유니온으로 약식 명칭을 바꿨습니다. IT 유니온이고 정식 명칭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에요. 정식으로 그 정부에 노동부에 등록된 전국 유일한 그 정식 노동조합이고요. 저는 그 사무장 나경훈 씨는 저쪽에 계시고요. 예, 저는 대의원을 하고 있는 정찬일이라고 합니다. 대의원인데 사실 대의원이 4명이에요. 그래서 대의원 4명 중에서도 4번째 대의원이라 사실 그렇게 그 대의원은 아니고 좀 소의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저희 IT 유니온하고 우분투하고는 좀 사상이 굉장히 맞아요. 보시면 사람 둘 있잖아요. 우분투는 3명이 손잡고 있는 거고 거의 저희는 경쟁하기 위해서 4명이나 5명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서로 사람들끼리 그 IT인들끼리 손잡고 연대하자는 의미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는 거는 이렇게 목차를 4개 정도 했고요. 우리 지금 IT 대한민국에서 IT에 있는으로서 어떤 개발적으로 한다는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그리고 이제 IT 유니온에 대한 홍보 좀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그 그러니까 프리랜서든 뭐 회사에서든 뭔가 어떤 법적인든 불공정한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나경훈 사무총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은 먼저 이게 들어가기 전에 이게 예전에 진짜 오래된 유머인데 2007년이라고? 예, 2007년에 나왔던 유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2007년도에 이랬나 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사람한테 돈 내놓거나 아니면 라이프를 그러니까 네 목숨을 내놓거나 돈을 내놔라 이러니까 나는 프로그래머다. 나는 돈도 없고 라이프도 없다. 여자친구도 없고. 예, 여자친구도 없고. 근데 이제 이 만화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없으시죠? 실제 우리 개발을 하거나 뭐 시스템을 관리하시거나 IT 관련해서 뭐 일을 하는 사람은 제가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그 사람들 중에 뭐 돈을 진짜 많이 벌었다거나 내 개인 생활이 자유롭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모두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물론 이제 안철수 씨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물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IT 유니온에서는 2004년부터 이제 매년 하지는 못했지만 IT 실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IT 개발이든 또는 디자이너도 있고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도 있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현황을 이렇게 설문을 현황을 조사를 하는데 평균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IT 관련 종사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30대 그리고 남자가 많고요. 전산관련학과를 졸업하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한양대 대학이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대부분 분포를 하시고 서식을 한다고요. 수도권에서 서식을 하시고 중소업체, 대기업보다 중소업체 다니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직종은 거의 대부분 프로그래머가 제일 많고요. 요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딱 보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 거의 절반 이상은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평균 외에 조금 더 다른 그런 평균에다가 조금 더 많은 설문을 저희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근로시간 주당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 야근을 얼마나 하십니까? 라는 설문들을 저희가 2004년부터 했었거든요. 2004년도에는 보통 57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대답을 하셨고 2013년도에 가장 작년에는 못했고 2013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역시 57시간 0점 몇 시간이 조금 줄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에 어느 직종을 가도 주당 근무 시간이 2004년과 2014년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직종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직종들은 근무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5일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60시간, 이게 평균인 거고, 60시간 넘게 일한다는 분들은
이 34% 정도 돼요. 60시간 넘게 일하는 분. 여기 60시간 넘게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나요? 일주일에? 저기 왼쪽에. 그러면 실제 근로기준법이나 법이 있잖아요. 법에서 그러면은 그 규정하는 근로시간이 몇 시간 있죠? 네. 40시간에 네. 플러스 12시간까지. 그럼 우리 60시간 일하시는 분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사실은 지금 어저께까지 야근하고 오늘 오전에 출근했다가 잠깐 여기 왔어요. 또 가야 돼요. 오 마이 갓. 예, 이게 사실 현 상황이죠. 이거 이건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결국 이렇게 야근이나 이런 장시간 노동이 결국 우리 IT 산업 자체를 좀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다 알 거예요. 이제 누가 뭐 똑똑한 친구들은 IT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일찌감치 다 얻어서 딴 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돈도 안 되고 일은 힘들고. 더군다나 시간의 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시간의 근로수당을 자기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하신 분은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오히려 오래 시켰으면 시간의 근로수당이라도 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놀라웠어요. 10%가 됐다라는 게. 그래서 주변에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시간의 근로수당을 받는다는 분. 60시간을 일하든, 70시간, 80시간을 일하든, 밤을 새서 일하든, 그 시간의 근로수당조차 하는 분을 꿈도 못 꾸는 상황이죠. 이거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돈은 잘 받고 있느냐? 그렇게 고생해서 일하는데 돈은 잘 받고 있느냐? IT 쪽은 뭐 연봉 추이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안 했는데 연봉은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을 낼 수가 없고. 그런데 실태를 보면 지금 현재 연봉제로 계약이 되신 분이 대부분 70%가 넘어야 IT 쪽은. 일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될 텐데. 그리고 프리랜서가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여기도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근데 이 연봉제하고 프리랜서가 사실은 이게 돈이 되는 것 같고, 연봉제를 하면 왠지 연봉 계약을 하고, 연초에 연봉 계약을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정말로 반대되는 거예요. 돈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원래의 연봉 소요제보다도 오히려 더 평균적인 임금들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1년 내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고요. 더군다나 임금 체불 한 프리랜서들만 따로 설문을 했는데 거기 임금 체불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 15% 정도는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진짜 바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할지도 모르고. 그거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기 뒤에 또 나경원 사무장이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자바 2명이요. 이렇게 하고, 노가다판에서 사람 불러가든, 자바 10불 2명, 뭐 이렇게 불러가잖아요. 이게 며칠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게 벌써 이것도 2007년도에 금표시 만화입니다. 이게 지금하고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초이시대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죠? 거기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 유병재가 나온 드라마였는데, 아무도 안 보셨나 보다. 거기 진짜 드라마에서 보면 실제로 아침에 새벽시장에 사람들이 불쬐고 있다가 자바 2명이 이런 봉고차 타고 가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되게 그때는 게, 그러면 이게 문제냐, 구조적인 문제냐. 건설업처럼 이렇게, 건설업은 요즘 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단가가 내려가는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예요. 근데 IT 산업은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서 이렇게 못 받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미국 뉴스인데, 진짜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미국에 배달하던, 서빙하던 친구가 학원을 다녔어요. IT 학원을 다녀서 3개월 과정을 이수를 하고 받은 연봉이 1억 1,600만 원입니다. 뉴스에, 얼마 전 연합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는 IT 경쟁력이 있어요. 창조경제 이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창조경제는 소프트웨어다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다 얘기하잖아요.
그 심지어 박근혜 그 대통령 자체도 그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합니다. 소프트웨어 세금 받으려고요? 예, 진짜. 근데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고 중요하고 이게 돈이 되는 거는 확실해요. 돈이 되는데 왜 소프트웨어에서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거죠. 돈을 못 버는 구조가 보면 이거잖아요. 다 이것도 설명할 필요도 없죠. 다 알잖아요. 을이라도 되고 싶다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희. 을이라도 되고 싶다. 가불병정, 무기, 경신임.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 여기서 10% 다 떼먹고 프리랜서들한테 또는 맨 마지막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한테 넘어오는 돈이 몇 프로냐. 이것도 저희가 설문을 해봤어요. 자, 이거 꼭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얼마 정도 받는 거 같냐. 보통 40에서 60% 정도 받는다라고 얘기하시고 60에서 80% 정도 미만으로 받는다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 회사를 계속 아직 일을 하고 있고 PM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약서도 직접 많이 써보거든요. 계약서를 써보면 아는데 보통 그 회사 대 회사로 계약해서 받는 금액의 3분의 1이 안 됩니다. 프리랜서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보통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 뭐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을하고 직접 계약하느냐 정하고 계약하느냐 이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뭐 이쯤에 이런 회사랑 계약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 주겠죠. 다들 뛰어가고 남는 그 부분이 문제인 거고 단순히 돈만 뛰어가느냐 돈만 뛰어가면은 그나마 낫죠. 갑질 장난 아니잖아요. 얘 왜 출근하는데 이렇게 지각을 뭐 한 2번씩 지각하는 거 아니야? 사무실 와서 쓰레빠 진진 끄고 다녀. 왜 청바지 찢어지는 게 입고 다녀. 그러면서 그 회사에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직접 얘기 안 해요. 그 소개회사. 근데 우리가 보도방이라고 얘기하는 거기다 얘기하면 그냥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나가면서 돈 챙겨주면 그동안 일한 돈 주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SMJ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불된 경험이 15% 정도 돼요. 한 번씩이라도 체불을 당해봤다라는 분들이 프리랜서 중에는 1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쵸. 이게 설문조사의 신빙성이 약간 떨어지는데,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에요, 우리는. 체불이 안 된 경험이 있으니까 15%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얘기는, 앞에까지 얘기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얘기였을 거예요. 주변에 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킨집을 차리시는 거고요. 치킨집 전단지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깐부치킨에, 이 깐부치킨 체인, 그것도 치킨집 자기 이름으로도 못 차리고, 깐부치킨 체인으로 이렇게 차리셨어요. 차리시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개발자들이 혹시라도 좀 불쌍하게 예정을 생각해 동지애를 느끼고 좀 오실까봐 이런 걸 넣으신 것 같은데, 통닭집 차리실 거예요? 통닭집 차리시는 분들 많죠? 통닭집 차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스크림끼리 우리끼리 좀 단결해서 뭐라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모인 게 이제 IT 노조, IT 유니온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벌써 2003년에 저희가 신고를 했는데 뭐 반려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 앞에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래서 결국 정식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IT 분야의 산업노조로 인정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예. 왜 반려를 하신 거예요? 예, 당시 임원으로 신고돼 있던 부위원장이 프리랜서였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임원으로 올라가 있는 건 안 맞다. 그래서 반려를 했던 거고요. 저렇게 이제 계속 항의하고 의견 제시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 조정부에서 IT 쪽은 그래도 업종의 특성이 있으니까 프리랜서도 될 것 같다라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일찍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정상적으로 하라는 대로 해갖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가서 들어놓고 해야 돼요. 네. 그래야. 그쵸. 네. 그래서 노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회사의 노동조합이 아니고 산별 노조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프리랜서도 상관없고 퇴직하신 분도 상관없어요. 아, 프리랜서 상관없어요. 네, 퇴직하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정교조도 그것 때문에 법의 노조 논란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걸 갖고 누가 이제 정부에서 또 저희 정교조한테는 뭐라고 그랬는데 저희한테는 아직은 뭐라고 안 그랬으니까 뭐라 그러면 그때 또 한번 싸워봐야죠. 그리고 노조는 정교조 같은 경우도 법의 노조인 거지 그게 불법 노조는 아니에요. 법 외하고 불법은 달라요. 걔네가 법의 노조로 한다고 해도 노조는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이냐 불법이냐 차이인가요? 위법하고 법 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나 위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그냥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정도 그 정도 수준이지. 그리고 그것들이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고 정부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건 또 잘 싸우시는 그 나경원 사무총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뭘 했냐 거의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10년 가까이가 아니라 10년이 넘었죠 저희가. 10년 넘도록 뭘 했냐 잘 모르시죠? 노조에서 뭐 했는지. 위에도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홍보가 안 돼요.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연도별로 사람도 별로 없고 힘도 없는데 이것저것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IT 노동자의 노동자 근무 여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그 2004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언론 홍보도 하고 있고요.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 홍보를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국회에 가고 국회에서 증언회의도 했어요. 실태들 다 해서 사람들한테 국회의원 모셔다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장하나 의원이거든요. 장하나 의원하고 같이 그런 증언대회도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호소도 하고 그래서 그나마 장하나 의원이 하도급법 개정안 뭐 이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과됐는데 이게 사실은 그 하도급 관련돼서 공공기관에 이제 하도급을 쉽게 쓸 수가 없어요. 공공기관 IT 분야에서는 하도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되긴 되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가지 인정 안 되는 부분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하는 거죠. 사실은 아까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렇게 야근 좀 그만하고 저녁에 좀 일찍 좀 퇴근해서 나도 저녁에는 3점 팔고 싶고 돈도 원래 회사에서 주는 거에 그래도 최소 절반은 줘야 되지 않냐. 절반 회사에서 인건비 뭐 관리비를 떼간다고 그러는데 프리랜서한테 뭘 관리를 해주길래 관리비를 이렇게 떼가는 거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그 IT 여기 못 들으셨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없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관심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오픈소스가 나왔다, 애플이 새로운 하드웨어 발매했다. 요 기사는 쪽팔렸어요. 조금 읽으시는데 IT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법안이 발의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으세요.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애플 하드웨어 발매 소식보다도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여론이 형성됐었으면 조금만 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좀 구조적으로 법이나 제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프리랜서가 내가 그 갑한테 을한테 암만 지랄을 해봐야 그걸로는 안 돼요.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저희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고 있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되게 웃기는 제도인데 이거 지금 아직 유지는 되고 있지만 이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 활동들을 하면서 지금 반대되는 의견 표명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조건 100% 의무화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이게 의무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거는 폐지에 대한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적이나 제도적인 거 외에 개별적인 사안들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좀 오래된 얘기지만 08년도에 서울시에서 개발자를 누가 발로 찬 적이 있어요. 의원이 불러갖고 폭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들 잔뜩 쫓아가서 이 사람들 항의 안문하고
앞에서 1인 취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결국 다 사과 받아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양무 씨라고 있어요. 이름이 모는 아니고 성이 양이신 양무 씨 계시는데 폐에 이상생 폐를 잘라주셨는데 이분 이게 산재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대부분 인정 거의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대부분 내가 일하다가 허리가 다쳤어. 손가락 디스크 많이 오잖아요. 손가락 아프시거나 손목 아프시거나 허리 아픈 거 이것도 장시간 근로 노동에 의한 산업재해이거든요. 인정을 못 받죠. 그래서 인정을 안 해줘서 저희가 돈을 모아서 후원금을 모아서 얼마 안 되지만 후원금 전달해드리고 민변이랑 협력해서 소송 걸고 지금도 1차 소송에서 이겼고요. 그 다음에 2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네,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소셜펀치라는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통해서 모금한 것만 저렇게 되는 거고 저 이외에 이제 직접 입금된 금액들까지 해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990 몇만 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전달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항소에 이심 비용에 이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고요. 저희는 저 중에서 1원도 안 먹고 전액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장으로 수상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심까지는 갔었는데 2심 과정에서 농협정통신하고 이제 합의가 돼서 중간에 이제 합의를 통해서 사건이 마무리됐고요. 어느 정도의 연장으로 시간을 인정받아서 이제 그에 대한 보상도 조금 받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양모 씨가 저 재판을 시작할 때 그 생각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 IT 바닥에 마련되어 있는 저런 살인적인 근로시간 이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은 1심에서 인정받은 그 시간을 근거로 해서 산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산재 소송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산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되죠. 산재 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근로자는 업체가 내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 없네요. 그러니까 업체는 손해볼 게 없는데 나중에 이런 걸 고려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근로복지부단에서도 산재가 아니다라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추세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그런 산재는 인정받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나마 양무 씨 사례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가버린 이런 케이스여서 저런 데서부터 하나씩 돌파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뉴스만 보는 기층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나서서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이 아니라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서 산재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알아요? 예. 두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이분은 개인의 가산금융 부정이 아니고 산재 사례를 만들겠다는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맹 강찬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의 보상만이 문제였을 다음에 진작에 어떤 결과를 지었을 건데 정책부에서 결과를 지은 것이 이런 훌륭한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야겠네요. 이제 또 조금 또 다른 일도 하고 있는데 야근시계라는 앱이 있어요. 핸드폰에 이렇게 깔려 있으신지 모르겠네. 야근시계 야근할 때 야근 위치에 내 사무실에서 사진 찍어놓으면 위치랑 시간이랑 다 기록이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뭔 일이 있으면 양모씨처럼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회사에다 증빙자료를 낼 때 증빙자료를 쓸 수 있도록 야근할 때 사진 찍어갈 수 있는 야근시계를 만들었고요. 여기 써졌지만 우리가 저기 iOS용이 없어요. 애플에서는 아이폰에서는 안 돌아갑니다. 이건 좀 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실과 안전을 깨우는 416 알람이라는 앱도 있어요. 이거는 기능이 뭐하냐면 4시 16분 되면 이렇게 알람이 한 번 뜹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 핸드폰에 깔려 있는데요.
그게 좀 요거에 기획도 좀 하고 사실 기획자도 모자라고 아직 노조지만 정식으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가 거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알람 울리겠네요. 알람에 기획 능력이 있으시거나 또는 오디트식이 잘하시는 분들은 자원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일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일터 Q&A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IC 노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IC.노동.net 내신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일터 Q&A라고 있어요. 들어보시면 모든 글들이 작성자도 어노니머스고 댓글 단 사람도 다 어노니머스입니다. 한 사람이 글 쓰는 게 아니고요. 익명 게시판입니다.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익명 게시판이고요. 여기에다가 회사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면 프리랜서로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회사에 들어가려고 신입사원 들어갈 때 이 회사 정보 알고 싶잖아요. 이 회사가 혹시 돈을 떼어먹지는 않을지 이런 평판이 어떤지 알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면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거의 계약을 하신다거나 할 때 여기 들어와서 회사 이름 검색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나오실 거예요. 최근에 생긴 회사 빼는 분. 그리고 더군다나 익명이기 때문에 사실 익명으로 하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익명으로 못 쓰게 하잖아요, 댓글. 이유가 사람들을 못 믿기 때문에 이제 익명으로 하면 욕만 난장이 될 거다. 저희 익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욕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좀 있습니다만, 학대가니, 이런 기대기 이런 얘기 있긴 있는데, 그래도 참 정상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밝히고 못 얘기하는 회사들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들어와서 어딘가랑 회사랑 얘기할 일을 하기 전에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고요. 일단 저 게시판에 회사에 대한 평판이 올라간다는 건 사실 우리가 굳이 익명으로 저기에다가 회사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해요 이런 거 올리지 않잖아요. 보통 업체 입장에서는 저기에 올라가는 거 상당히 꺼리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IT 노조에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또는 법적 대응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례로 올해 1월달에 어떤 업체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저 사진을 보냈어요. 네, 휘발유통 샀으니까 내일 사무실 불지르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경찰서에 인원을 넣어서 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글 올린 사람의 정보를 달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하도 그런 일을 자주 하다 보니까 경찰들하고도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경찰이 전화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지점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 개인정보 안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에 답신만 해주세요. 그럼 사건 종결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공문이 와도 그냥 무조건 무시하는 거고요. 저희는 법원의 판단이 아닌 이상에는 어떤 글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번째 게시물 삭제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전에 9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기각됐죠. 그것도 이게 아슬아슬하게 기각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묵살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기각이 돼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진짜 우리나라에 몇안 남은 익명 게시판이니까 많이 좀 들어와 주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노조원들이, 조합원들이, 젊은 조합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 IT.노동.net에 접속을 하시면 유튜브 계신 분들은 지금 한번 쳐보세요. 이거 한번 치시죠. 유튜브 계신 분들은 치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와요. 홈페이지 저희가 이제 한번 개편할 건데 개편을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로그인창 바로 밑에 있는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그냥 인터넷 회원으로 해서 글 쓰고 하시면 되고, 사실 일터 Q&A는 그런 회원 가입조차도 필요 없고 마음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그냥 여기에 있는 걸 눌러서 온라인 회원을 가입하시거나 후원회원이라고 있어요. 후원회원은 오프라인 모임에도 저희가 같이 참가할 수 있는 초청을 계속 해드립니다. 초청 공지를 계속 드리고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도 진행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오프라인 모임을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1만 원 한 달에 10,000원씩 내셔야 돼요. 10,000원 정도 내셔야 되고 사실 조합원이 좀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은 한 달에 2만 원인데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다 있습니다. 2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양모씨처럼 폐가 잘리거나 이걸 대비하기 위한 보험금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약발이 같고 어쨌든 뭔가 구조적으로 이 나라에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인 IT의 문제들을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IT 노조의 조합원이 되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꼭 조합원이 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매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항상 여기 신림역에 근처에 있는 옥시네오라는 맥주집이 있어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 항상 여기서 번개를 합니다. IT 번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연락처랑 다 있으니까 오시면 이때 아무나 오셔서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시고 술 한잔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뭔가 좀 스트레스 계속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쌓였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조합원이 힘드시면 번개라도 꼭 한번 참석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트위터도 골뱅이 IT 유년 치시면 좋을 수 있고요. 페이스북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민노총 서울본부에 있는데 불광역 근처에 있는데요. 여기 위치로 찾아오실 일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고 전화나 이메일로 뭔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이 좀 억울한 일을 당했었다, 노동 관련돼서 문의가 있다라고 하실 때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을 거고요. 조합원 가입을 하고 싶다라는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밤 12시라도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IT 유니온에 대한 소개하고 간단한 얘기 말씀드렸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IT 노동자가 꼭 알아야 돼. 요 정도는 단지 법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임금체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나경원 사무총장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 아까도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신림동에서 IT 노동자 봉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가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어제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고정 멤버들은 계속 고정돼서 쭉 가고 매번 새로운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보던 사람 보면 조금 지겹잖아요. 근데 네. 새로운 사람 나타나니까 기분 좋아서 그래서 좀 심하게 달렸거든요. 심하게 달리다 보니까 사실 IT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이런 거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스. 준비하지 못했고요. 그냥 보통 프리랜서들의 사례들 그냥 간략하게 제가 상담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 계세요? 외주 같은 것도 이게 썼던 적은 그러니까 점점 프리랜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때도 회사 프로젝트에 프리랜서 그룹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프리랜서를 쓴다는 건 그냥 결과물만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계약하고 대금 주고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IT 바닥의 프리랜서들은 안 그렇잖아요.
정해진 장소에 출근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되고 심지어 옷은 왜 그따위로 입고 왔냐 뭐 이런 말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통제 속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단지 계약서가 프리랜서 계약서, 도급 계약서 뭐 이런 형태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노동자의 정의를 따져보면 임금 및 금융, 임금이나 금융 또는 그에 준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프리랜서가 턴키로 계약을 하고 대금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 IT 바닥에서는 매달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또 월급 받고 뭐 이러는 건데 그게 임금이고 그게 금융인데 어떻게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의 노동부 같은 경우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이 어떻게든 뭘 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은 있는데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현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IT 프리랜서들이 일을 하게 되면 뭐 요즘에는 3개월, 6개월 뭐 이런 정도로 단기 계약을 하자면 뭐 1년짜리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주 큰 프로젝트일 경우의 얘기고요. 3개월짜리 계약을 했다 그러면 프리랜서한테 일 자체를 6개월짜리 일을 줍니다. 일 자체를 6개월짜리 일을 주고 그리고 나서 3개월 계약이 끝났는데 당연히 다 못하죠. 그 엄청난 일들을. 물론 그 중간에 뭐 이렇게 퇴근 못하고 뭐 이렇게 날밤 새고 뭐 이런 거는 이루다 말로 하기 힘들 정도인 거고요. 주어진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하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가 일을 못해서 회사가 손해를 봤으니 회사가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손해배상을 해라. 그런데 사실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명확한 손해 금액과 그리고 그 전체 손해 금액 중에서 이 사람이 차지하는 그 책임의 비중 뭐 이런 거를 이제 아주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거 자료 만드는 작업만 해도 뭐 거의 손해배상 비용 다시 이렇게 물어내는 뭐 이런 정도여서 보통 그런 협박은 있어도 그 협박대로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IT 개발자들은 겁을 먹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참 원래는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도 묻고 다 해야 되는데 그래 그동안 봐온 정리도 있고 내가 또 이렇게 박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마지막으로 월급만 포기하고 나가라. 그러면 없던 걸 해줄게. 마치 인심을 쓰는 것처럼 뭐 이렇게 보통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조금 덜한데 한 달에 이제 전화 상담을 하면 100통화를 했다 그러면 한 7, 80건이 똑같은 그런 케이스였던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계속 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순진한 프로그래머들은 그렇게 포기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몇몇 좀 많이 억울한 사람들이 IT 노조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방법도 물어보고 또는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워낙에 IT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데 있어서는 좀 너무 좀 스스로에게 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무리 회사가 뭐라고 협박을 하든 간에 별로 두려워할 게 없는 거고 그냥 정당히 받아야 될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쉽게 포기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부 이제 프리랜서가 임금 체불이 돼서 노동부에 진정을 내러 가면 일단 근로감독관이 계약서를 쭉 훑어보고
도급 계약이네. 이거 우리가 처리하는 거 아니니까 가서 민사로 하라고. 그러니까 근로감독관들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 일감을 줄이기 위한 뭐 이런 잔머리만 좀 많이 발달해서 어떻게든 사건을 기각하고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이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때 싸대기를 날려야 돼요. 진짜로 싸대기를 날리면 안 되던 일이 됩니다. 예. 물론 그 진짜로 싸대기를 날리면 그거는 그 임금체불법과는 별개의 폭행범으로 이건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곧바로 싸대기를 날릴 것처럼 액션도 취하고 책상도 한 번씩 내리치고 목소리 크게 하고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면 그러면 또 됩니다. 실제로 그 저희 조합원이 한 명이 이게 노동부에 갔다가 이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건 안 되는 건이다라고 이제 해서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서 저는 갔는데 그냥 그 노조 조끼 입고 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깜짝이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근로감독관이 이거 안 되는 건데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쫄면 안 돼요. 그 회사의 협박이나 그 근로감독관이 괜히 그 하는 얘기에 쫄면 안 되고요. 그냥 강하게 강한 어조로 계속 일관되게 그 권리를 주장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괜찮아요. 뭐 사장이랑 다 싸주려고 그랬으니까. 저희도 조끼 하나 나왔어요. 화물연대처럼 이렇게. 화물연대가 아니라 아이템으로 조끼를 입으시면 되죠. 공동분해로. 네? 공부해가지고. 조끼만 판매하진 않고요. 다만 제가 용역은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 내고 이제 대면 하러 가실 때 뭐 그때 일단 구독해 주시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간단한 팁 하나를 던져드렸던 거고요. 구체적으로 정리된 노동법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권리를 구제받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더 핵심적인 건 결국 모여야 힘을 쓰는 거고요. IT 노동자들은 IT 유니온으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꼬이네요. 이게 워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예. IT를 떠나서 예. 워낙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집단 행동을 한다는 거는 뭔가 불경스러운 거. 그렇죠. 라고 하는 이런 게 바탕에 깔려있는 데다가 IT, 특히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뭐 IT 유니온을 통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좀 개선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거는 씨알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죠. 실제로 잘 안 먹히는 말인데 그래도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 어렵게 한두 명씩 모아가면서 아까 쭉 나왔던 뭐 그런 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점점 부르다가 더 큰 덩어리가 돼서 함께 굴러가다 보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편안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참 뭐랄까요, 되게 희생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데 한 번은 저 댓글에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IT 유니언 뭐 이런 거 활동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현대나 삼성만큼 뭐 대우해줄 수 그런 권리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해서 뭐 하냐 막 이런 냉소적인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게 활동하시는데 막상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은 되게 냉소적이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어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활동하시고. 예, 오늘 돌아가셔서 가입하실 거죠?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이런 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계시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네. 네, 가서 가입하려고요. 예. 혹시 여러 글이 KTP에서 주신 거면 제가 생각했는데요. 아, 예, 예. 거기 대변인 중에 아까 그 얘기였어요. 금속노조처럼 힘이 있으면 다 가입한다고. 아, 예, 뭐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금속노조처럼 싸우는 모델 상까지 당했어. 멀쩡 안 가. 싸우고 나오라고 그러면은 싸우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100명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1000명이 할 수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이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성에서 하고 있는 게 아까 말한 그 발표한 것들이 있고 사실 약간 많아지면 저보다 조금 더 발전된 걸 할 수 있는 거이 되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것만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가입하겠다는 게 좋은 전략일 수 있는데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걸 사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당장 가입해도 뭔가 그만 할 수가 있니까. 유니세프의 그 한 달에 10,000원씩 그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유니세프의 그 세계 월드 기아를 위해서 씨 담배 매불러 죽이는데 그걸 차라리 그냥 여기다가 후원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많은 일을 하지 못했고요. 많은 일을 할 만한 힘도 아직 법적으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프리랜서예요. 아, 그러시네. 많은 일을 할 만한 힘도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을 놀리지 않고 최대한 활용해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왔던 거고요. 더 큰 힘이 모인다면 아까 지각생이 얘기한 것처럼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기 와 계신 분들부터 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와 응원과 뭐 이런 좋은 것들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